투자는 이런 확신을 갖고 최대한 오래 하는 게 투자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도 강제로 그런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 계좌. 안 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정입니다. 오랜만에 투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최근에 제 채널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면서 저의 삶을 공유한 게 되게 뿌듯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니만큼 당연하게도 악플 같은 것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 컨셉이 배당 투자를 통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걸로 여행을 다닌다 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부터 시작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사는 게 맞냐. 제가 지금도 태국 방콕에서 이렇게 수영장 헬스장 딸린 콘도에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배당 투자로 배당금을 마련하면서 살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동남아 와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가령 맨날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외식도 맨날 하고, 지금이 3일째인데 다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배달시켜도 배달비 포함해서 뭐 5,000원, 만원 뭐 이거밖에 안 하니까 한 끼에.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그냥 집 앞에 있는 데서 먹었는데 이게 한 2,000원 정도? 그래서 저와 같은 삶을 이렇게 공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았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과거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거의 저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를 해놨어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캡처로 띄워드리고 해서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이거 사기다, 얘 나중에 뭐 강의하려고 그런다, 나중에 리딩방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러는데 제가 리딩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리딩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제 걸 투자를 하지 리딩방을 열겠습니까? 게다가 개인 리딩방 여는 거는 불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 31살에 매월 배당금이 이번 달에도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가입하지도 않았다면 지금 당장 가입해야 될 이 두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두 개의 계좌를 만들므로써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줄지를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전부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배당 현금 흐름으로 여행비가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게 연락 온 분들과 이제 앞으로 또 협업 프로젝트를 할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일 벌리고, 제가 나이가 31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모든 여행비가 전부 다 제 배당 소득으로만 커버가 100%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건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반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 윤석종이, 제가 정말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온갖 것들, 학원 알바 뛰고 과외하고 해외 대사관 근무하고 돈을 계속해서 모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기 제외 자수성가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돈을 뒤지게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안 쓰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하냐? 돈을 많이 벌면 부자 되는 거 누가 모르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요령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의 8일에 나와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 구매 대행을 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법, 이게 다 사실은 1번이에요. 1번.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뭐 온갖 비법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외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들으십시오,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게,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1번의 원칙에 통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건데 왜 너가 이렇게 안다는 듯이 얘기하냐? 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닌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코인 선물해가지고 레버리지 끼는 거랑 테슬라 레버리지 사는 건데 그게 다 1번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은 부자가 되는 거의 대원칙이에요.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달 배당 현금 흐름이 나오고 매매 차익도 일고 있지만 유튜브를 놓지 않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자가 되는 두 번째 원칙, 돈을 안 쓰기입니다. 저는 이 돈을 안 쓰기는 진짜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번 원칙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2번을 지키지 못해서 거지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정말 어릴 때 성공하고 막 사업 잘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뭡니까? 차
차를 사는 겁니다. 차. 아니 뭐 적당한 차를 사면 모르겠는데 외제차를 사가지고 이제 유지비 엄청 들어가면서 굴립니다. 저는 살면서 딱 차를 한 번 보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스타트업 창업을 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스타트업 창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1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자금을 엄청 뿌릴 때 제가 사업 계획서를 한 이틀 밤 세워서 쓴 다음에 제출을 했더니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100%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차량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7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샀고요. 그 차량을 올해 초에 제 지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저는 차를 사는데 관심도 없고요. 이 옷도 거의 한 7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는 거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 돈을 많이 벌어라도 지켰지만 두 번째, 돈을 쓰지 않는다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자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신 못 차리고 갑자기 이제 돈을 잘 벌려서 매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된 이후에 씀씀이가 커져서 그 씀씀이를 다시 되감지 못해서 거지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누리면서 내가 그때 월 1000을 벌었네, 월 억을 벌었네 하지만 돈을 지키지 못해서 거지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만 봐도 과거에 무슨 연매출 몇 억대에 달하는 파스타집을 했네 뭐 했네 국내 내수장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에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돈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경험을 정말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대한민국 내수 경기가 거의 답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대한민국 황금기에 자영업으로 돈을 버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망가지셨을 거예요.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딱 두 가지. 1번 돈을 많이 번다, 2번 돈을 안 쓴다. 이 두 가지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시행해서 지금의 자산을 일군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정말 매월 10만 원도 못 버는 일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가령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제가 저만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만들거나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고 이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왜냐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물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딱 정해진 시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 물리적인 시간이 24시간으로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잠을 아무리 못해도 6시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풀로 일한다고 했을 때 18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18시간 곱하기 시급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선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요. 그러면 방법이 내 시급을 올리는 건데 시급을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전문직이 돼서 내가 변호사야. 영업을 통해 가지고 막 사건을 끌어와.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자가 되는 두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인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요즘 가령 온라인 부업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게 저는 대부분 다 사기라고 보고요. 온라인 부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은 그 돈 벌 수 있는 확실한 인과관계, 가령 내가 물건을 팔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중에 마진을 남겨서 돈을 내가 갖는다와 같은 그런 확실한 인과관계. 내 유튜브에 영상 올려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 그 돈이 나한테 온다와 같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무슨 부업을 한다, 글을 쓴다, 저는 그 온갖 강의파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책을 읽어라, 이게 저는 진짜 도저히 그 어떻게 책을 읽는 게 돈을 벌어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그냥 쿠팡 알바 한번 더 뛰는 게 돈을 더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허망이라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쓸데없는 거에 돈을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커피를 샀을까요? 이 커피는 한 잔에 2,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2,000원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어요? 사실 이런 커피 같은 것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안 마시면 돼요. 안 마시면 돼. 안 마시면 2,000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아낄 수 있고, 이걸 한 달 아끼면 6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고, 1년 아끼면은 72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2잔을 마십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2잔씩 마신다고 했을 때 144만 원을 아낄 수 있고, 제 연봉 144만 원을 더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걸 마실까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가져다주는 생산성 효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을 하는데 그 어떤 대본도 저는 읽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든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건데, 이 커피를 마시면 확실하게 각성 효과가 두드러지고 그 생산성을 저에게 더욱더 북돋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한 잔의 차이가 저한테는 이 영상의 성공을 가로지르는 생산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멜라토닌을 먹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저같이 ADHD 환자의 불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거 꽤 비쌉니다. 미국에서 직구로 구입해야 되고요. 정말 비싼데 그냥 먹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의 향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고비를 맞고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이건 한 달치가 한 비급여로 15,000원,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얘는 당뇨 치료제고요. 얘는 체중 감량 약입니다. 저는 위고비를 통해서 지금 5달째 거의 20kg 정도를 감량을 했고요. 메트포르민을 먹음으로써 제 신체가 건강해지는 걸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소적인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눈을 이렇게 비비면 눈 옆에가 부어오르고, 잠을 좀 덜 자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입 안에 잇몸이 엄청 부어서 도저히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계속해서 폭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이 쪄갖고 그랬죠. 자, 저는 제가 보유한 모든 물건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비한 모든 물건에 이런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로서 여행을 할 때 이 40리터짜리 가방 하나에만 모든 물건을 다 넣고 다닙니다. 캐리어도 없고요. 추가적인 수화물도 전혀 갖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남아를 자주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이 있는 나라를 가면은 겨울옷을 사야 되니까. 이 가방 역시 아이나텍이라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만든 가방인데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보관 공간도 엄청 넓고요. 아무튼 장점이 많은 그런 가방인데 제가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렇듯 쓸모없는 거에 일단 소비를 하지 않는 성향을 자산 축적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사치나 좋은 차, 옷, 저는 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흰 티셔츠만 7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 있습니다. 빨래를 자주 하지라는 식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돈을 쓰지 않는 버릇을, 다시 말하면 이유 없는 소비를 하지 않는 버릇을 크게 들여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가서 돈 모아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럴 수가 있냐면은 부자가 되는 두 가지를 군대에 있을 때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돈을 많이 번다. 요즘 군인들 돈 많이 벌죠? 제가 병장 때 45만원 월급 받았던 거 기억하는데 지금은 200만원 넘게 받는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안 써. 군대에 있으면은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니까 돈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돈을 모아올 수가 있는 거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1년 반 근무해서 거의 한 2천만원 넘게 모아올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 두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돈을 많이 번다는 현실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두 번째, 돈을 안 쓴다는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사요. 도대체 아무 필요가 없고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엄청 사요. 뭐 키링이라든지 뭐 폰 케이스라든지 온갖 별의별 쓸데없는 걸 다 삽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돈을 안 써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안 들면 개손해인 두 가지 계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무조건 향후 앞으로 10년 이상 급여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일구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IRP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으신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고 우리가 투자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내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좌입니다. 이 두 개 기억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만드시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연금저축과 IRP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내가 내 돈을 넣고 그 계좌 안에서 뭐 ETF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굴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일반 주식 계좌 있는데 왜 굳이 그걸로 매수를 해야 되냐? 이 두 계좌가 가져주는 엄청난 그 효과. 제가 아까 부자가 되는 두 가지 원칙이 뭐라고 했죠? 돈 많이 버는 거, 돈을 안 쓰는 거. 이 두 개를 전부 다 실현시켜주는 미친 계좌예요. 이 두 개가. 지금부터 이게 왜 그런 건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두 계좌는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유예해주거나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로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매하더라도
하더라도 15.4%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진 않잖아요. 왜냐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은 계속해서 횡보만 했고 초장기 투자의 매력이 1도 없어요.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매년 10%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생기는 그런 세금을 전혀 없게 만들어주고요. 투자 과정에서 배당소득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과세 이행을 해줍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이 15%가 배당소득세로 나오고 향후에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까지 합산이 돼서 내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계좌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하든 간에 만기까지 그 과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라는 정말 미친 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을 줄여줘요. 이걸 안 들을 이유가 있나? 여기까지만 들어도 안 들을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또 혜택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간 납입액의 일정 퍼센트만큼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해주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납입액을 최대 규모인 900만 원을 넣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고 거기서 ETF나 펀드를 매수한 다음에 그냥 계좌 닫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 세액이 공제돼서 총 118만 8천 원의 현금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뭐야, 내가 나조차고 내 미래 준비하겠다고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는데 내가 돈을 오히려 돌려받는다고?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인 사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는 공통적인 효과고요. 안 넣을 이유가 없는, 내가 매년 900만 원을 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돈을 안 넣을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소비를 하고 싶어서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득이 적다고 해도 연 900만 원을 저축을 하지 못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리 못해도 연봉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그 중에 9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다 넣으면 내 소득 공제도 해주고 투자 관련 세금도 과세 이연을 해주고 나중에 내야 될 세금도 적게 해주는데 여기다가 돈을 넣지 않을 이유라는 건 지금 당장 내가 9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밖에는 저는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계좌의 자세한 설명과 어떤 자산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등등 관련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들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 계좌를 만들므로써 어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 두 가지를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돈을 많이 번다. 두 번째, 돈을 안 쓴다. 이 두 가지를 여기다가 연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이루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돈을 벌었죠. 제가 세금 118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연금 계좌가 수익률이 15% 정도에 달하는데 돈을 벌었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안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9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면 제가 다른 데에 소비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 900만 원을 미리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다가 나눠서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씩 이미 선납입을 연초에 해놨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남들보다 일단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계좌를 안 들 이유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계좌를 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방법, 장기 투자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억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매년 10% 정도 됩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 수익률이. 근데 이제 이거를 가령 1억을 1년 투자해서 10%의 이득을 보면 얼마가 되냐면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10%니까. 그리고서 1년을 더 버티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년에 10%니까 1억의 10%인 1천만 원이 한 번 늘었고 1억 1천만 원. 그리고 한 번 더 넣으니까 1억 2천만 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리 효과를 모르는 사람의 두뇌예요. 2년을 버텼으니까 20%인 1억 2천만 원이 되겠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수익률 매년 10%라는 거는요, 1년 전의 자산 가치로부터 10%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1억 원의 10%가 아닌 1억 1천만 원의 10% 자산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주식이 매년 10% 성장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산 가치 측정 시점에 1년 전 가치에서 10%가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매년 10% 복리 효과로 증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복리 효과 없이 1억 원을
매년 10%의 성장으로 20년을 버티게 되면 단리 기준으로 3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1억 원에서 매년 10%씩 성장하니까 1,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게 단순히 20년 곱해지면은 2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리효과 없이 투자하면은 1억 원이 20년 동안 3억이 되는데 주식과 같은 형태의 복리효과로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총 6억 7,27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이 복리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인덱스 펀드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이게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강제로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내 돈이지만 빼서 쓸 수가 없어. 내 돈인데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미리 나가야 돼서 부득이하게 빼서 써야 된다든지 하면은 일정 세금을 내고 중간에 빼서 쓸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방식은 있지만 이 계좌는 기본적으로 내가 55세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계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사고 싶어지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세금도 더 많이 붙지만 결국 내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어느 순간 현금화를 해서 소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이 20년가량의 초장기 투자를 내가 강제로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미친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돈을 안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초장기 투자를 하는 거. 이 세 개밖에 없다. 원래는 두 개지만 제 생각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세 번째가 히든 미션으로 해금이 된다. 근데 그 중에 IRP와 연금저축은 내가 돈을 납입을 하면 나한테 세액공제가 되고 소득공제가 되고 직접적인 이득이 바로 찾아오는데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강제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해서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만들어준다. 이거는 새해 시작하자마자 9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시작해야 돼. 내 생각에는 없는 돈이라 셈치고 복리 효과로 굴러가게 만들어 두고 그러고서 나는 연봉 900이 깎였어.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소비 시작하고서 가야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여윳돈이 없다면 내가 매월 얼마를 넣어서라도 매년 900만 원을 꼭 채워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너무 좋습니다. 안 들을 이유가 없어. 안 들을 이유는 딱 하나. 뭐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 당장의 소비를 하고 싶어서. 물론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뭐 가령 이제 집을 샀다. 저는 집 사는 것도 지금 환경에 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집을 사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 자금 대출을 갚는다. 그런 모종의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위해서 내가 매년 900만 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은 내 앞으로의 인생 자체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 해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계좌라는 게 존재하구나. 그리고 이런 복리 효과라는 걸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사이트를 얻어 가졌고요. 그리고 이미 연금저축 계좌와 IRP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여기다가 진짜 매년 돈을 더 부어야 될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느껴지는구나 라고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나이에 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알고 납입을 하게 됐다는 거와 앞으로 향후 제 인생 자체를 바꿔줄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투자는 이런 확신을 갖고 최대한 오래 하는 게 투자입니다. 내가 어느 한 종목이나 지수를 샀다면 그 종목과 지수가 매일 몇 %씩 움직이는지를 보시지 마시고 그게 과거에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도 강제로 그런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 계좌 안 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